네, 지난번 홍콩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했던 북한의 수학 영재 결국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탈북을 권했다는군요. 아들아, 남으로 가거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이요. 자, 홍콩의 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저 청년입니다. 네. 자, 저 장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기 홍콩에 가면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저도 한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홍콩 섬의 중심부에 있어서 네. 한 7층인가요? 그쯤에 네.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은편 건물에 가면은 충분히 서로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 네. 해진 시간에 내부에 불이 켜졌을 때 안에서 이정열 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영자 신문이 우리 총영사관 길 건너편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창가에 등장한 이정열 군, 18살 북한의 수학 영재 이정열 군의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영상을 직접 봤더니요, 굉장히 표정도 밝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곧 타야 되니까 굉장히 들뜬 모습을 저희가 좀 일구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정열 군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어떤 결심을 거쳤는지 경로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학 올림피아드가 7월 6일부터 이제 열렸는데요. 북한에서 홍콩에서 열린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홍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홍콩에 들어간 이후에 네. 이제 그 대회가 열린 장소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인데요. 네. 대부분의 그런 다른 나라 학생들이 그 학교 내에 기숙사에 묵었던 것과 달리 네. 북한 학생들은 이제 그 침사추이라는 곳에 있는 홍콩 내에 그곳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묵었고요. 네. 대회가 7월 6일에 시작돼서 15일에 끝났는데 네. 그때 시상식에 참석하다가 한국 총영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숙소를 이탈했고요. 귀국 직전에. 그래서 그 망명 신청을 16일에 했고 그 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네. 약 70일 동안 이제 그 홍콩 주재 그 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4일에 홍콩을 출발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딘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제3국에 이제 그 일정 기간 머물다가 네. 이제 주말에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정태 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홍콩에서 결국 과학기술대라는 곳에 머물지 않고 따로 이제 좀 침사추이라는 곳, 여기가 좀 음침한 곳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예, 대부분이 사실은 한국 총영사관에 오면은 그 안에 이제 있다가 오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저기 그 침사추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러니까 네. 회의를 하는 동안에 머물렀던 곳이고요. 지금 이제 70일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70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황정엽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제3국 필리핀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도 67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오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침사추이 이곳 거쳐서 결국 들어왔는데 하나 둘씩 아마 이제 홍콩 총영사관에 머무는 동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정훈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인데 탈북을 권유했다.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북 강원도가 그 고향인 모양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한국 TV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에 네. 대한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가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아버지가 이게 다 알려졌거든요. 이미 뭐 이런 아버지가 아들한테 수학 영재에게 일본은 일종의 수학에 관한 북한의 이제 청소년 대표 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탈북을 권유했다. 대한민국을 향해 가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미 공개가 될 정도면 아버지는 북한 내에서 좀 위험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부 같은 경우에 한쪽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서로 이혼 처리를 해버리면 다른 쪽이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저는 이정열 군의 아버지는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아버지가 상당히 강건하신 분이네요. 너는 그래도 가서 좋은 세상 가서 너 능력을 펼치고 살아라고 권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정열 군이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대성할 거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정열 군의 아버지가 네. 저렇게 내가 아들한테 남한행을 평소에 독려를 했다. 만약에 저걸 시인한다면 바로 사형이고요. 왜냐하면 조국을 배신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거는 바로 반역죄로 다스릴 수 있고요. 그러나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버지는 저게 외국의 언론 보도 내용인데 저걸 네. 부인하고 아마 스스로 나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수학 공부해야 하는 수학 영재들이 모였던 저 대회. 이 이정열 군은 3년 연속 계속 참가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이런 곳에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면서 한국의 수학 영재들과 접촉하면서 이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이정열 학생이 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도 뭐 그런 얘기를 거꾸로 아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들으면서 네. 그 전에 과거 한국 방송을 본 게 있고 하니까 자, 아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북한 안에 갇혀 있으면은 어떤 그 김씨 정권을 위해서 한정된 역할밖에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은 뭐 하다못해 MIT도 갈 수 있고요, 미국으로 또 한국의 네. 카이스트도 서울대도 갈 수 있고 해서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저런 권유를 하지 않았나. 저는 아버지가 참 대단한, 만약 저 보도가 맞다면 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게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뭐 공경에 처할지는 좀 뭐 걱정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 살아라. 나는 어쩌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아들한테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겠죠. 어쨌건 수학 영재 이정열 군, 자, 70일 지나 홍콩에서 삼국을 거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귀순 소식이 하나 들려왔네요. 자,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발견했네요. 네네. 7사단 청성부대 관할 구역이죠. 화천 네. 쪽에 있는 중부전선인데 그쪽으로 병사가 하나 넘어오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살살 유도를 해서 안전하게 귀순시켰다는 겁니다. 먼저 카메라로 발견을 하고 네. 귀순을 시켰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철책이고 쭉 이런 곳인데 이 병사가 이제 철조망 지나서 이 지뢰밭을 지나 이제 귀순할 의도를 보이는 건데 귀순을 유도했다. 예전에 왜 귀순을 해서 노크할 때까지 뭐 잘 몰라서 노크 기사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저 이제 그 철조망은요, 사실은 이제 남북 양쪽에 네. 비무장지대 남쪽, 그다음 북쪽에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저 안에 비무장지대 안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도 네. 어떤 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가까운 곳에는 제가 비무장지대도 들어가 봤는데요. 네. 가까운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한 500m 이 정도뿐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서로 가깝게. 네. 심지어 뭐 큰 소리로 치면 들릴 정도도 있다고 그럴 네. 정도니까 거기에서 뭐 한 5분 정도만 잘 몰래 잘 살살살 밤에 온다면 얼마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저기 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거 6.25 전쟁 끝나면서 군사 분계선을 표시했던 그 철조망이 녹슨 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 거기 쓰러졌는데요. 사람이 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짐승들은 마구 넘어가죠. 그다음에 네. 풀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 그 HID 부대원,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들이 저쪽으로 침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저런 그 풀숲에 숨어 있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어가다 보면 풀이 흔들려서 저쪽에서 아는 경우 사격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북한에서 그걸 전혀 몰랐는지 사격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네. 먼저 발견해서 숲속에 있는 풀 속에 있는 친구를 살살 이쪽으로 어떻게 뭐 방송을 했는지 유도해서 무사히 귀순시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 재개한 것이 작년 8월 말이잖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그 병사의 귀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북 방송이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결국 신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거의 100% 미칩니다. 그래서 그 저쪽 친구들 나중에 조사해 보면요, 물어보면 왜 왔냐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그 여성이 누군지 궁금해서 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또 음악 같은 거 틀어주면은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네. 역시 우리랑 신명이 비슷해서 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의외로 심리전인 북한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네. 무기입니다. 자,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억납니다. 한 달 좀 더 됐습니다만 태영호 공사, 영국에서 근무하던 북한의 차석 대사였던 태영호 정무공사. 자, 얼굴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태영호 씨의 근황이 하나둘씩 좀 공개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최근에 나온 그 월간 중앙을 보니까 현재 서울에 어디서 어떻게 머무는지가 나왔는데 서울 시내에 국가정보원 근처에 머물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는 공개가 됐네요. 네, 우리 저 이영종 기자가 굉장히 민한 기자죠. 뭐 지금 네. 거의 북한 문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그 친구 보도가 맞을 겁니다. 그 네. 국정원 주변에 가시면은 거기가 네. 무슨 산입니까? 그 대모산이죠. 대모산 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숲들이 있는데 네. 그쪽에 전원주택처럼 떨어져 있는 네. 집들 중에 아마 안 가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여러 기관 사람들, CIA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저도 보입니다. 자, 안가, 흔히 이제 안전가옥을 줄여서 안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거는 바로 황장엽
황장엽 선생이 서울에 머물 때 있었던 안가입니다.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까지 좀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빗대서 지금 태영호 공사가 머무는 곳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2층 양옥집이네요. 근데 저 집은 이제 황재엽 선생이 살림을 하신 집이니까. 네. 그리고 경호를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여자가 이렇게 차양막을 치거나 방탄유리를 치거나 CCTV를 설치한 건데 아마 지금 태공사가 있는 안정가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거는 네. 사람 사는 동네에 있는 거고 아마 네.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에 있고요. 그래서 주변은 아마 숲으로 쌓여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하나 재밌는 거는 김대중 정부 때인가요? 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라고 기억되는데 그 안가에서 북한 사람 한번 데리고 와서 조사하다가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황장엽 선생이요? 아니 황재엽 선생이 아니고 우리 그 국정원이 데리고 온 네. 북한 사람을 네. 데리고 조사하다가 네. 잘못 데리고 왔죠. 네. 잘못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다가 네. 그 친구가 별로 감시를 세게 안 하니까 저 담을 넘고 뛰쳐나와가지고 모 신문사, 모 방송국까지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뭐 타밀북의 의사를 가졌던 분이시긴 하지만 그냥 그 정보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 그런 거겠군요. 그렇죠. 이제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 북풍 어떤 총풍 관련해서 이제 데리고 왔던 건데 잘못 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저 안가가 굉장히 단단할 것 같지만은 네. 사람이 조금만 관리 소홀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네. 완벽하게 저렇게 방탄유리 쳐놓고 하게 되면은 네. 밖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안가는 네. 어떻게 보면 매우 편안한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순위 확인합니다. 공약입니다.